네,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 자, 농지법의 두 번째 테마인 농지의 소유에 대한 규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할 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 대표적으로 경자 유전 원칙. 자, 이게 농업 경영을 본업으로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농업을 경영할 자, 즉 본업으로 농사질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자, 농지 소유 규제. 자,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본업으로 농사를 현재 짓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농지는 자기가 현재 농업 경영, 본업으로 농사 짓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본업으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자, 예외가 다음어는 하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자, 예외를 보시면, 자,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때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행정청이니까. 또 학교나 농업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쓰는 것도 농업고등학교가 시험용으로, 실습용으로 농업연구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이렇게 연구, 실습용으로 쓰는 것도 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농업경영을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자, 주말 체험은, 자,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일반 개인이 취미로 농사 짓는 경우, 이제 그 상속받은 농지, 아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 같은 거 받았을 때, 자식들이 상속받았을 때 농사를 본업을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고, 8년 이상 농업하는 사람이 이농하는 경우도 다시 귀농할 수 있으니까 농사를 안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주말 체험 1000, 상속 1만까지, 1만 미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하는 사람이 이농할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소유의 상한제, 면적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가나 지자체,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용으로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주말 체험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으로 1,000 미만까지, 자,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 안 했을 때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하는 사람도 이농할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요.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다 이게, 자,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농지, 이런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줬는데,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 채무를 상환을 못하면 이 담보농지를 일정한 절차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는 농지를 개발할 자가 합법적으로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농지 개발할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무부 장관 같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전용 협의를 농림부 장관으로 하면 이런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습니다. 자, 농지를 농업 이해 목적으로 바꾸는 전용 같은 협의를 마쳤거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이런 사람들은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줘도 취득할 수 있다. 그 밖에 1,500 미만의 농원부지, 자,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1,500 미만, 농지를 가지고 관광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농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수용 이런 것들도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을 한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 실습지, 주말 체험은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농업경영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이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건 별도로 받으셔야 돼요. 자, 농지를 취득할 때는 뒤에 나올 건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국가나 지자체, 상속,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사람, 여기 상속이라든가 국가하고 상속이 대표적이고, 담보농지라든가 그 다음에 전용협의, 여기 그 전용협의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8번, 6번하고 그 다음에 1번, 4번 이런 것들은 이따가 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한번, 자, 파란색 학교나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용으로 주말 체험으로 취득할 때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받은 농지, 1,500 미만의 농원부지, 평균 경사율 10% 이상 농지는, 자,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따가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되고, 여기 1번 국가나 지자체, 4번 상속, 담보농지, 그
그다음에 여기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들은 이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으면서 이따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번하고 6번하고 8번 같은 거하고 앞에도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자격증명도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1번부터 뒤에 요 12번까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농업경영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부분은 자격증명은 따로 받아야 된다. 제가 노란색으로 얘기한 1번, 4번, 6번, 8번 같은 경우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 신청도 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이거를 구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뒤에 가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은 농업경영 안 하면 1만까지. 만약에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는데 상속받은 자가 농업경영을 안 하면 1만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하다가 이농하는 사람은 1만까지. 주말 체험으로 세대원 전부가 1천까지 가질 수 있다. 앞에서 배운 거 반복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 나왔습니다.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본업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자,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면장한테 가서 자격증명을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4일이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발급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군수 아래에 있는 읍면장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시장, 구청장, 읍면장이 발급권자. 자, 농지를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경영계획서를 써서 내가지고 어떻게 농사 지을 건지 경영계획서를 써서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격증명 발급 신청 안 하는 사람들,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전용 협의를 받은 다른 장관들, 그 밖에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농지 수용 이런 것들은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지만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격증명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번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 전용협의, 농어촌공사나 공유수면 매립농지, 농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는 합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뭐 분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들은 자,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격증명도 발급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본업으로 하지 않고 취득하면서 자격증명 신청도 안 하고도 취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 노란색 네 가지. 자, 그런데 요 파란색. 자, 학교나 공공단체 연구기관이 시험 실습용, 주말 체험,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원부지 1500 미만, 평균 경사율 15% 이상 농지 이런 것들은 요 네 가지는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 신청은 내야 됩니다. 신청을 내면 2일 걸립니다. 자격증명이 나오는데 요 파란색 부분은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을 신청은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급 신청, 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걸 넣어서 신청을 하면 4일 안에 요건이 맞으면 발급을 합니다. 자, 경영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시험 문제였었는데 자, 본업으로 농사짓기 위해서는 경영계획서에다가 취득하는 면적, 노동력, 기계, 장비, 현재 시설, 현재 이용 상태 이런 것들을 적어서 경영계획서를 내고 신청하면 4일이면 발급이 된다. 여기에 조심할 거는 경영계획서에 농지 거래 가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지 거래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취득하는 면적이나 노동력, 기계, 장비, 현재 농사짓기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농사를 합법적으로 잘 지을 수 있는지를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경영계획서에. 근데 이제 가격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농지 거래 가격 좀 받으시고 그리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본업으로 농사 짓는다는 걸 전제로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신청하면 4일 안에 발급이 된다. 자, 그런데 다음의 경우는 경영계획서 없이 그냥 신청한다. 그러면 2일 안에 발급이 된다. 자, 보십시오. 연구, 학교나 용업연구기관이 연구나 시험 실습용, 주말체험, 전용허가나 전용신고, 1500매 농원부지, 평균경사율 15% 이상 농지. 자, 이 파란색으로 쓴 거는 앞에서 봤듯이 본업으로 농사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지만 자격증명은 신청은 내야 된다. 그리고 이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증명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농지에 대한 취득 등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파란색은 자격증명 신청을 낸다. 경영계획서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럼 2일 안에 발급이 된다. 그리고
본업으로 농사진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신청을 할 때 경영계획서를 넣어서 신청하면 4일 안에 발급이 된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자격증명을 아예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 전용협의, 농어촌공사, 매립농지, 농지 수용 같은 경우는 아예 자격증명 신청도 안 하고 그냥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 잘 구별하셔가지고 이 부분 되게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 처분. 자, 농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는 게 확인되면 시군구가 농지 소유자에게 1년 안에 농지를 팔아라 이렇게 통지합니다. 처분 의무가 생겼다고.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 경영을 안 하면 1년이란 기간을 주고 처분 의무가 있다고 통지합니다. 농지를 스스로 팔아라 1년 안에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면 안 팔면 처분명령이라는 행정명령을 6개월짜리 하나 더 받습니다. 요거까지 이행을 안 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팔 때까지 강제금을 받습니다. 농지를 안 팔면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 안 지면 대신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고 나서 농지가 이제 부동산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게 대신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대지 사주는 경우도 있다. 이거 대지 사주면 이행강제금은 안 나오겠죠. 자, 농지의 강제 처분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농지 소유자가 다음으로는 하나 사유가 발생이 되면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시군구청장이 농지 소유자한테 이런 의무 기간, 의무 대상 농지가 됐다는 걸 통지해 줍니다. 자, 처분을 해야 되는 기간은 1년이고 자, 요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사 안 짓는 경우인데 자, 보시면 자연재해나 질병, 징집 같은 정당한 이유로 농업인이 이런 법정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인정됐을 때, 또 여기 써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말 체험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자, 농지 개발업자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고 나서 2년 안에 해당 사업을 안 하고 미루고 있을 때, 그러면 전용 허가받은 농지나 전용 신고한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정당한 이유를 붙이지 말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2년 안에 목적 사업을 안 하면. 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 주말 체험으로 1000 미만 가져야 되는데 1500 가지고 있으면 초과한 부분만은 파셔야 됩니다. 이렇게 농지 처분 의무 이런 사유에 걸리면 농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가 있다고 기간을 1년 정해서 통지해 줬는데 처분 의무 기간 1년 안에 농지 소유자가 자진해서 안 팔면 자, 이게 6개월짜리 이내로 처분 명령이라는 걸 행정명령을 부과합니다. 자, 행정명령을 받고 또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 가겠죠. 자, 근데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리면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사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근데 실거래 금액이 공시가보다 낮으면 실거래 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시세가 아니고 감정가도 아니고 감정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명령 6개월까지 이행을 안 하면 공시가격의 100분의 20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부과할 때는 사전에 문서로 먼저 알려야 되고 그리고 10일 정도 이상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왜 농사 안 짓냐고 사유를 소명하라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 못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내년 후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합니다. 이행을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억울하면 부가고지 받고 나서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쭉 봤습니다. 자, 우리 공법 기본적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체계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제가 무료로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나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무료로 자료 보내드리고 있을 테니까 열심히 그 자료를 봐주셔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메일로 제가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그동안 나왔던 거하고 제가 만든 문제, 핵심 문제 같은 거 같이 보내드리니까 이런 자료도 추가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드린 자료고 요게 체계도 자료는 제가 파일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우리 공법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서 60점 이상 가까이 맞을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